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5월 27일 오후 4시 반입니다. UFO 이야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던 시대가 이제 지나가고 있습니다. UFO 이야기는 가십이 아닙니다. 이제 워싱턴에서는 UFO 이야기를 워싱턴 포스트, 뉴욕타임즈, CNN, CBS 같은 주류 언론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또 UFO 이야기를 전 CIA 부장, 전 국가정보국장 같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실체 그리고 실제의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치권 거물들이 UFO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표명하면서 드디어 UFO가 공론의 장으로 들어왔고, 무엇보다도 이 미국 해군 전투 조종사들의 목격담, 그리고 그들이 찍은 비디오, 사진이 공개되면서 이건 장난이 아니다. 이젠 공상소설이 아니라 실체가 있다. 또는 진짜 있다고 봐야 된다. 이건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것이다 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여지면서 올해 바로 다음 달입니다. 다음 달에 있을 미국 정부의 자료 공개가 주목됩니다. 그동안에 UFO를 추적한 자료를 모았다가 정렬해가지고 미국 정보기관이 미국 의회에 제출을 하면은 그게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이 중간 보고에서 UFO는 실제한다, 진짜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은 아닌 것 같다, 이런 결론이 나오면은 그 다음부터 일어날 상황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 일어나서 인간 존재, 지구의 존재 의미, 우주, 그리고 외계인 문제, 말하자면 존재의 의미가 달라지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 UFO 이야기가 허황된 것이라고 내버려 두었던 자료를 다시 찾아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요사이 미국에서 이런 공론화가 이루어지게 된 가장 중요한 것은 전투조종사의 목격담과 전투조종사의 추격 기록이 공개된 때문입니다. 이제는 전투조종사들이 보고 생각하는 거는 이걸 무시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은 지금 세계에서 이 UFO 목격을 한 사람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서 가장 정확하고 가장 실감나는 생생한 이야기는 1980년 3월 한국의 팬텀 조종사 4사람이 밤에 목격한 UFO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그 UFO를 상대로 위협 사격을 할까 말까 하다가 중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UFO를 쏠까 말까. 그때 만약 UFO를 쏘았으면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상상만 해도 참 끔찍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한데, 그래서 이 4사람이 본 UFO 요 이야기를 새로운 각도에서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요사이 이 토픽을 제가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우선 4사람이 본 UFO 이야기를 다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게 언제냐 하면 1980년 3월 31일 한미 합동훈련인 팀 스피리트에 참여해가지고 대구 공군기지를 출발해서 동해 상공에서 밤중입니다. 야간 작전을 하고 있던 한국 공군 팬텀 편대는 두 대입니다. 두 대에 4사람이 탑니다. 이 팬텀은 비행기가 커가지고요, 한 사람은 조종을 하고 뒷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이 무기 통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4사람이 탑승한 거죠. 이들이 UFO를 추적해가지고 그 위에서 그리고 그 곁에서 선회를 하면서 관찰하고 위협 사격까지 검토를 했다는 사실, 요게 세계에서 가장 정확하고 생생한 목격 기록이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때 당시 대대장으로 이 편대를 지휘했던 분이 임병선 예비역 공군소장입니다. 이분은 공군 군수사령관도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저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요약을 하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강릉에서 대구로 15,000피트로 비행을 하는데 정면으로 별 같은 게 보였답니다. 매우 환했고,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별이 저렇게 낮게 떨어질 일은 아니다 해서 저건 별이 아니다라고 판단해가지고 그러면은 식별을 하기 위해서 접근을 해야 되겠다. 계획된 훈련을 중단하고 추적을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비행기 두 대입니다. 그런데 이 비행체는 대구 부근을 지나 포항을 가더니 동해 쪽으로 나갔는데, 동해 쪽으로 한 20km쯤 나갔는데, 고도를 15,000피트에서 23,000피트로 올리더니 33,000피트로 높이는데 아주 수직 상승을 했답니다. 수직 상승. 이게 완만하게 상승해야지 수직 상승하는 게 이상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수직 상승해가지고 33,000피트에 떠 있더랍니다. 33,000피트는 보통 보잉 747이라든지 이런 비행기가 순항고도입니다.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10km입니다. 그러나 이 공군기는 그보다 훨씬 더 높게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33,000피트까지 그 물체를 따라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주 놀라운 것은 33,000피트에서 정지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UFO에 대한 이 세계의 관측 중에서 거의 공통적인 게 정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공중에 정지할 수 있는 비행기는 별로 없습니다. 헬리콥터도 거의 정지가 아니고 왔다 갔다 하죠. 움직이면서. 이걸 호버링이라고 합니다. 호버링. 그런데 33,000피트에서 정지할 수 있는 비행기는 지금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비행 물체는 정지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임병선 당시 대령이었습니다. 이 비행 대대장이었는데 이분의 이야기로는 비행체의 속도는 크게 빠르지 않았지만은 방향을 수직으로 직각으로 막 바꾸는 게 이건 물리학 법칙에 맞지도 않고 참 이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하인 이승배 중령에게는 이 이상 물체, 괴 물체의 위로 올라가서 아래로 한번 관찰을 해보라 지시를 하고, 자기는 그 비행 물체와 같은 고도에서 비행 물체를 관찰하기 위해서 몇 바퀴를 돌았답니다. 그때 본 이 비행 물체의 모습은 어땠느냐? 첫째, 크기는 중형 여객기 정도고 거의 원반형이었다. 원반형. 거의 동골했다는 겁니다. 원반형이다. 그리고 아래 위로 파란 성광을 내뿜고 있었다. 원반형에서 아래 위로 파란 성광을 내뿜고 있는, 여러분들 그런 UFO 영화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 영화에 나오는 그 UFO하고 모습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성광을 내뿜고 있었고, 그리고 원반 둘레를 따라서 몇 군데에 충돌 방지등 같은 청색 및 빨간 등을 몇 개 세워두었다는 것을 보았답니다. 아주 아름다웠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 위협 사격을 한번 해볼까 하고 뒷자리에 있는 무기 통제 장교에게 물었더니 이 장교는 반대를 했답니다. 이유가 UFO 자료를 읽었는데 사람이 공격을 하면은 반격을 당해서 죽을지도 모른다. 위험하다. 그래서 사격은 하지 않았다. 위협 사격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몇 차례 서매를 하는데 한 15분 정도 걸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대구 기지로 귀환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을 하면서 백밀러로 보니까 그 비행체도 이동을 다른 데로 가버리더라. 그래서 부대로 돌아와가지고 공군본부에 상세한 보고서를 올렸고 대구에 주둔하던 미 공군에도 보고서를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육안으로는 보이는데 팬텀에 달고 있는 레이더에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더 이상한 것은 1월산에 있는 공군 레이더 사이트에 잡히느냐고 물었더니 안 잡힌다고 하더랍니다. 이 금속성이 있으면은, 금속이 아니라도 쇠대나
풍선도 레이더에 잡히거든요. 안 잡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죠. 스텔스 기능. 임병선 공군 예비역 소장은 당시에 그때 그 부근에 떠 있었던 전투 비행 조종사들이 한 20명 되는데 20명이 먼 데서 그 환한 불빛을 다 보았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임병선 씨는 이건 절대 새떼가 아니고 비행기도 아니고 풍선도 아니고 기상현상도 아니다. 이건 인간이 절대로 만들 수 없는 그야말로 미식별 비행체다. 특히 33,000피트에서 정지한 것, 방향선회 때 반물리학적 기동을 한 것, 레이더에 포착이 안 된 점 등은 지구에서 만든 것이 아니니까 이건 외계에서 온 물체라고 믿게 되었다고 했답니다. 근데 미군 측에서 한 몇 달 뒤에 답신이 왔는데 그게 UFO일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그런 보고가 한 500건 접수되어 있다라는 답신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한편 이 비행체의 위에 올라가서 아래로 보았던 이승배 중령의 증언은 이렇습니다. 그 물체가 별이 아니라는 생각은 그쪽으로 다가갈수록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약 30마일 정도 접근을 해보니 우리와 같은 고도에 있었습니다. 15마일 정도 접근했을 때쯤 그 물체가 순간적으로 영일만 쪽으로 이동하더니 다시 공중에 정지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빠른 속도로 휙 하고 이동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별이 아니라는 건 확실해졌고 그렇다면 혹시 비행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때 해리어라고 하는 비행기가 있었는데 그 비행기는 수직 상승이 가능했습니다. 그게 사실일까 하고 추측했지만은 그렇게 높은 고도에서 정지하고 있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헬리콥터가 한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 수는 있지만은 33,000피트 고도나 이런 데서는 있을 수 없다. 순간 이상한 비행 물체라는 판단을 했는데 접근해서 그 정체를 밝혀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도 이상해서 그 괴물체에 접근하면서 뒷좌석 조종사에게 레이더로 추적해 보라고 했는데 눈에는 뻔히 보이는데 비행기에 있는 레이더나 지상 레이더 기지에서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최근에 스텔스기가 나오기는 했지만은 금속성의 물체라면은 레이더에 잡히게 되어 있는데 반응이 없으니 더욱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승배 중령은 시속 720km 정도의 속도로 비행 물체에 약 300m까지 접근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상공을 돌면서 내려다 보았는데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그 물체의 표면은 오색 찬란한 불빛으로 가득했는데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었습니다. 눈이 부실 정도였습니다. 윗면이 밋밋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물체의 중심부에서는 황금빛의 섬광이 솟아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용광로에서 쇠가 녹아 끓고 있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걸 보는 순간 혹시 이 물체가 UFO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는데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우리가 접근하는 것을 그쪽에서도 아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비행 물체는 처음에는 1월산과 대구의 중간 지점 정도에 위치해 있었는데 가까이 다가가자 휙 하고 영림만 쪽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쪽으로 가서 저희 편대가 그 물체의 정체를 하기 위해 2번 정도 순화하니까 또 다른 속도로 동해 상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 이때 그럼 만약 위협 사격을 했으면 어떻게 되느냐? 위협 사격을 했으면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 지금 UFO를 상대로 위협 사격을 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위협 사격을 하겠다는 마음까지 먹었다는 건 뭐냐? 그만큼 그 실체가 있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고 잘 훈련된 베테랑 조종사 2사람이 모는 팬텀기가 그 것을 보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4사람, 또는 조종사가 4사람입니다. 그만큼 이들이 목격한 UFO의 실체를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이분들이 이 카메라로 찍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증언으로만 남아있는 점이 좀 안타까운데, 미국에서 증언하는 내용과 그 모양은 조금 달라요. 미국에서 요새 전투 조종사들이 봤다는 것은
알약처럼 길쭉했다고 그럽니다. 길쭉하고, 그 다음에 기동이 반물리학적이라고 그랬는데, 직각으로 막 끊고, 수직으로 막 상승하고 하는, 이런 거는, 한국 공군 조종사들이 본 것하고 같은 공통적인 현상이고, 상당한 고도에서 정지 상태로 있을 수 있다. 정지하고 있었다. 이런 것도 같습니다. 그리고 미군 조종사들이 보고 찍은 것은 그 크기가 F-18 정도였다라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컸다는 사람도 있고 하는데 그 크기도 비슷한데 이 한국 공군 팬텀 조종사들이 본 것처럼 원반형이고 성광이 나오고 있었다 하는 정언은 아직 없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면은 이 UFO의 모양이 상당히 여러 모양인 것 같습니다. 하나의 모양으로 되지는 않고, 또 미군 조종사들이 일치되게 하는 이야기는 그렇게 빨리 움직이는데도 동력원이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동력원, 뭐 엔진이라든지 제트 분사라든지 이런 게 보이지 않더라라고 했지만은 한국 조종사들이 본 그 원반형 UFO는 섬광이 상하로 뿜어져 나고 있었다. 아주 아름다웠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야간에 관찰했기 때문에 다른 비행기에서도 볼 수가 있었다. 그때 한 10대의 한국 공군 전투기가 떠 있었는데 그러니까 20명 정도가 보았다. 돌아와서 조종사들한테 물었더니 나도 보았다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계속 이 UFO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것은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실체를 어떤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은 그 다음에 취해야 할 조치가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미국 사람들이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공개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9일 오후 3시입니다. 며칠 전에 미국 해군과 FBI가 미 하원 정보위원회의 민주당, 공화당 의원들에게 비밀 브리핑을 했습니다. 곧 발표될 UFO 추적 보고서의 내용을 요약을 해가지고 비공개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뉴욕 포스트에서 그 브리핑을 들은 몇 명의 하원 의원들의 코멘트를 실었습니다. 요약을 하면은 UFO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안보상의 이슈로 다뤄야 한다 였습니다. UFO를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 UFO는 실체가 있다. 그러나 이게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 그렇다고 외계에서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없다. 즉 설명할 수 없는, 우리가 알고 있는 물리학이나 천문학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미식별 비행 물체, 그러니까 unidentified flying object가 있다는 단계로까지 이제 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UFO에 대한 이야기가 공론의 장, 정치의 장, 메이저 언론이 다루는, 그리고 이제는 학문적으로 다루는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상소설도 아니고 공상영화도 아니다. UFO는 있다. 그런데 UFO는 어디서 왔느냐? 이게 실체가 뭐냐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다. 그쪽 방향으로 이제는 학자들도 정보도 더 깊게 들어가야 한다. 이런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UFO에 대해서 그동안에 추적했던 사람들도 많고 증언한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다만 그 이야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아가지고 헛소리 하는 걸로 간주가 되었고, 기존 학설로는 설명이 안 되니까 없는 것이다. 설명이 안 되니까 없는 것이다. 뭐 이런 이상한 논리에 막혀가지고 UFO 이야기를 제대로 하지 못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분위기가 달라져서 뉴욕타임스가 2017년에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룬 이후에 많은 자료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UFO를
추정되는 비디오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내주에는 아마 더 많은 자료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 같은 데는 이미 UFO 추적 기구를 상수를 해가지고 한 20년 동안 추적했고, 그 추적을 책임졌던 사람이 퇴직한 이후에 요사이는 공공연하게 UFO라는 물리적 실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지구에서 만든 것이 절대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특히 조종사들, 민간 조종사, 전투 조종사들의 증언이 많이 나오고 이게 신뢰성을 더 높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부터 하나 소개를 해드릴 게 있습니다. 1976년 테헤란 이란 상공에서 있었던 UFO와 이란 공군기 팬텀 사이에 있었던 일종의 공방전입니다. 이것은 본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직접 비행기를 몰고 참여했던 사람이 비행기 2대에 4사람의 조종사가 있고 레이더 기록도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UFO 이야기를 할 때 이 사건이 매우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요걸 개괄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말하자면 테헤란 상공에서 있었던 UFO와 팬텀 편대의 대결입니다. 그 시기는 1976년 9월 18일 오후 1시니까 밤이었습니다. 테헤란 인근에서 저고도로 비행하고 있는 미확인 물체로 인해서 주민들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별같이도 보이는데 별보다는 더 크고 밝았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이 이 공항 관제탑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때 후세인 피로우지라는 사람이 당직을 쓰고 있었는데, 피로우지는 그런 전화가 많이 오니까 직접 바깥으로 나와서 망원경을 들고 하늘을 쳐다보았습니다. 6,000피트 상공에서 움직이고 있는 밝고 아주 빛나는 물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물체는 모양이 수시로 바뀌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이 부대의 책임자였던 유세피 장군이 팬텀 2대를 출동시키기로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팬텀을 조종한 사람은 아지즈 가니 대위하고 호세인 쇼크리 중인데, 이들은 출격해가지고 이 비행물체를 따라잡으려고 했으나 비행물체가 워낙 빨라서 따라잡을 수 없고 쫓아가다가 보니까 러시아 국경지대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소련 국경지대군요. 그때는 아주 러시아가 소련 연방의 일원이었으니까. 그래서 국경을 넘으면 안 되니까 부대장이 그만 돌아오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격한 사람이 자파리, 그 뒤에 공군 예비역 준장까지 지낸 분인데, 이 사람이 모으는 비행기가 출발했습니다. 뒷자리에는 자랄 다미리안 중위가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왜? 팬텀은 조종사가 둘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전투기에 타고 있던 카니 대위는 기지로 돌아가면서 그 이상한 물체가 자신으로부터 12시 방향에 보인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전투기에 탔던 자파리 조종사는 정확하게 어디서 보이냐고 했더니 테헤란 인근 댐 건너편에 보인다고 했습니다. 자파리는 그만 집으로 돌아가라,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면서 그쪽으로 갔습니다. 자파리가 본 이 UFO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빨간색, 녹색, 오렌지색, 청색 불빛을 강력하게 뿜어내고 있었고 너무 빛이 밝아서 몸통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밝았습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빛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광을 내뿜는 전구 같았다고 묘사를 했습니다. 이 자파리 조종사는 자신이 몰고 있던 팬텀기 고도를 올려가면서 접근을 했는데 한 70마일 정도 접근했을 때 갑자기 그 괴 비행물체가 오른쪽으로 10도를 틀면서 급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파리는 관제탑에 연락을 해가지고 그 레이더에 지금 잡고 있나? 라고 물었답니다. 관제소에 있던 근무자는 레이더가 고장나서 지금 작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뒷자리에 있던 다미리안
중위가 우리 레이더에는 포착이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더로 그 괴상한 비행 물체를 딱 이렇게 락을 건다고 그러죠. 딱 고정해서 딱 잡았습니다. 레이더에. 그러면 동그라미 안에 그 물체가 딱 잡히면은 그때 미사일 누르면은 바로 맞추게 되어 있는 락을 걸었습니다. 27마일까지 적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5마일까지 더 가까이 다가갔는데 순식간에 이 괴물체가 멀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그 움직이는 속도가 엄청났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괴 비행물체 UFO에서 조그마한 다른 자선 같은, 모선이라고 하면은 자선 같은 자그마한 비행물체가 분리돼서 나오더니 이 물체가 마치 미사일을 쏜 것처럼 이 이란 팬텀기를 향해서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파리 조종사는 그걸 보고 기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대응 사격을 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미사일을 점검을 했더니 미사일을 총 8발 달고 있었습니다. 4발은 레이더와 연동된 미사일이고 4발은 열탐지 미사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쏠렸고 이 자파리 조종사가 미사일을 쏠려면 이걸 패널을 보고 버튼을 눌러야 되는데 갑자기 마비됐다는 겁니다.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부옇게 됐겠죠, 화면이. 그리고 무기를 쏘는, 무기라면 주로 미사일인데 미사일을 쏘는데 연관이 있는 기계가 다 작동 정지로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기판하고 또 통신이 두절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이 공포에 휩싸인 자파리는 관제탑과 소통도 할 수 없었고 뒤에 있는 조종사와도 대화가 안 되고 해가지고 갑자기 겁이 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괴물체에서 쏜 이 미사일 같은 게 막 달려오더니 이건 또 희한하게 4시 방향에서 딱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게 맹렬하게 달려오다가 4시 방향에서 딱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이게 UFO의 관측 자료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UFO는 무서운 속도로 달려오다가 금방 딱 서버립니다. 이 관성의 법칙이 안 통한다 이거죠.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시 추적을 하려고 할 때 관제소에서 그만 부대로 복귀하라 하는 명령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돌아오자마자 유세피 장군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보고를 했습니다. 이 자파리는 뒷날 이런 회고를 했습니다. 나만 본 것이 아니었다. 부조종사가 내 뒤에 있었고 첫 번째 전투기에 2명의 조종사가 있었다. 관제탑에 있던 사람, 그리고 본부에 있던 사람, 사령부를 책임지고 있던 유세피 장군이 있었다. 이들 모두가 이 장면을 보았다. 어느 누구도 내가 상상해서 지어낸 이야기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물체는 너무나 빠르게 이동했다. 상상해보라. 약 70마일 떨어져 있을 때 이 물체는 순식간에 10도 오른쪽으로 움직였는데 이것은 한순간에 6.7마일 이동한다는 뜻이니까 시속 한 4만 킬로미터나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런 이런 비행물체를 만들 기술은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란 공군 전투 조종사가 본 UFO 이야기, 이 UFO 이야기와 UFO를 추적한 이야기에서 나오는 게 레이더가 마비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UFO를 공격하려고 이 미사일을 누르려고 하니까 미사일 제어판이 마비되었다. 지상 레이더도 마비되었다. 이런 현상은 다른 나라 또는 미국 등에서 관측되는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접근한 전투 조종사가 거기에 공격을 하려고 하는 순간에
바로 저쪽에서 대응이 나오는데 그 대응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레이더를 마비시키고 통신을 마비시키는 겁니다. 그래 놓고 UFO가 사라지면 다시 또 통신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UFO는 명백한 대응 능력을 갖고 있고 대응 수단을 갖고 있고 그 기술은 지구의 어떤 강대국이 가지고 있는 비행 기술보다도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UFO 기술은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비행 기술, 비행 물체 기술보다도 앞선다. 특히 고도에서 정지할 수 있는 비행기. 지금도 3만 피트 고도에서 오랫동안 정지할 수 있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헬리콥터도 물론 그렇게 올라갈 수가 없죠. 그리고 추적하는 쪽의 레이더와 통신수단을 마비시켜가지고 무력화시켜버린다 하는 것도 다른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겁니다. 이러니까 이 UFO를 인정하게 되면은 미국조차도 미국보다 더 강한 군사력을 가진 외계인이 지구를 감시하기 위해서 UFO를 보냈을 것이다 라는 쪽으로 이게 논리가 비약하게 됩니다. 이게 미국 정부로서는, 미국 군 당국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럽죠. UFO 이야기는 계속 앞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17일 밤 10시입니다. 미국 시간으로 수요일 미국 국방부 그리고 정보부서에서 미국 의회의 정보위원회에 UFO 관련 비밀 보고를 했습니다. 일반인들이 참석할 수 없고 보고를 받은 사람도 이 사실을 기자들에게 말하면 안 되는 그런 비밀 보고를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 보고를 한 이유는 이달 말로 예상되는 UFO 관련 정부 보고서의 요약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UFO가 그동안에 가십 수준, 공상소설 수준으로 취급되다가 이제 비로소 미국 국방당국에서 이를 공식화하는 계기가 되고 미국 의회가 보고를 받고 함으로써 UFO가 이제는 공론화의 국면을 맞았고 UFO가 이제는 미국 국방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하는 단계로까지 논의가 급진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된 데는 정통적인 기자, 언론, 정치인, 정보기관의 수장들 그리고 오바마 대통령까지 이 문제를 덮을 수는 없다. 이것은 한번 끝까지 파고 들어가 봐야 된다. 이 UFO 현상은 부정할 수 없는 목격담이 있다. 그런데 이게 뭔지 모르겠다. 외계에서 왔다는 증거는 없다. 그러나 외계에서 오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다. 이렇게 되니까 나사에서도 미국의 이제 항공우주국에서도 이제는 공식적으로 UFO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바뀌어버린 겁니다. 이런 사태로 오게까지 된 데는 책 두 개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는 이 책입니다. 레슬리 킨이라는 여자 기자가 쓴 책입니다. UFO라는 책입니다. 이 레슬리 킨이라는 이 여자분이 UFO 현상을 아주 정통적인 취재 방법으로 접근을 했습니다. 목격자도 만나보고 그 목격자로부터 보고받은 사람도 만나보고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만나보고 기자가 팩트 파인딩 차원에서 접근을 한 결과를 정리한 게 이 책입니다. 이걸 취재하는 과정에서 레슬리 킨이라는 아주 맨정신을 가진 이 기자도 UFO의 존재를 믿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분이 2017년 12월에 뉴욕타임스 일면에 UFO를 다루면서 비로소 이 UFO 이야기가 공론의 장에 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한 책입니다. 이 책은 더 하이네크 UFO 리포트란 책입니다. 이 조셉 앨런 하이네크라는 분은 이미 돌아가셨습니다만 1986년에 76세로 돌아가셨는데 미국의 천문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교수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미국 정부 당국의 UFO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습니다. 이 자문하는 역할로 참여를 했는데 그걸 정리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가 접수한 UFO 목격담 중에서 도저히 이거는 무시할 수 없는 구체성이 있다 하는 것만 딱 모아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이 책도 읽어보면은 이 폴 하이네크라는 J. 앨런 하이네크란 이분도 처음에는 UFO를 안 믿는 입장에서 접근을 하다가 많은 사례를 접함으로써 UFO의 존재를 믿게 됩니다. 레슬리 킨이라는 기자와 똑같은 과정을 밟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드디어 이제는 미 정보당국이 수십 년 동안 가지고 있던 자료를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의회에서는 거의 선별적으로 아마 공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두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사례가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페루 전투기 조종사가 UFO와 공중전을 한 이야기입니다. UFO를 향해서 이 기관포 사격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유일할 겁니다. 그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1980년 4월 11일 오전 7시였습니다. 페루 남부에 위치한 제2의 도시 아레키파 인근에 있는 라호야 공군기지에서 일어난 사실입니다. 이때 출격했던 사람이 23살의 젊은 소위 오스카 산타 마리아 후에르타스, 현재는 예비역 대령입니다. 이분이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때 23살이지만 이 사람은 벌써 조종 경력이 8년 차나 됐고 여러 조종 경연 대회에서 상을 받은 아주 탑건에 해당하는 명조종사였습니다. 그런데 조종했던 군부대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바깥에 나가 보니까 하늘에서 풍선 같은 물체가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물체는 군부대로부터 약 5km 떨어져 있었고 고도는 600m였습니다. 눈 바로 앞에 보였어요. 그런데 이 공군기지 인근은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것은 격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페루 군인들은 괴 비행 물체를 상대로 통신을 하려고 주파수를 공개 주파수를 열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응답이 없고 계속 부대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격추해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후에르타스 소위는 소련제, 당시는 소련이 있을 때입니다. 소련제 수호이 22 전투기를 몰고 출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30mm 대공포를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80m 상공까지 올라가서 그때 이 조종사의 눈에 비친 이 UFO는 풍선같이 생겼다고 보였습니다. 보이기는 풍선같이 보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80m니까 약 2400m까지 올라가 가지고는 80mm 대공포 64발을 쐈다는 겁니다. 64발. 집중 사격을 했답니다. 그러면은 풍선이 터지고 불기둥이 솟을 줄 알았는데 풍선이 그 포탄을 마치 흡수한 것처럼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는 겁니다. 풍선은 그런 그대로 있는데 포탄은 분명히 맞추기는 맞췄는데 이게 반응이 없이 마치 그걸 다
스폰지처럼 흡수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참 희한한 사건이 지금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전투기는 이 공격 각도를 다시 맞춰가지고 쏘기 위해서 이제 접근을 다시 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행기가 어떤 목표를 향해서 드럭 하고 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다시 각도를 맞춰서 그 비행기를 겨냥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비행기가 한번 쭉 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적번해서 쏘려고 하니까 이 풍선같이 생긴 게 금방 4만 6천 피트까지 올라가 버렸다는 겁니다. 도망을 가는 건데 수직으로 그냥 올라가더랍니다. 그래서 속도를 마하 1.6 음속 돌파하는 속도로 올려가지고 이 괴물체를 따라잡기 위해서 같이 상승을 해가지고 괴물체보다 더 위쪽에서 아래로 쏘기 위해서 위에 올라가서 밑으로 내려다보는 순간 어느새 이 풍선 같은 UFO가 금방 고도를 높여가지고 이 수호의 전투기와 같은 고도에서 옆에서 날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숨바꼭질을 하듯이 이 UFO와 수호의 22 전투기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참 실랑이를 벌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격 각도를 맞출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 조종사의 생생한 이야기는. 그러는 과정에서 이 풍선처럼 생긴 UFO를 곁에서 바로 한 100m 거리에서 볼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주 적벌을 했어요. 가까이서 보니까 이게 풍선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 조종사가 본 괴물체의 모습은 이랬다고 합니다. 지름이 약 35피트, 그러니까 10m입니다. 10m가 되는 물체로서 위에 있는 부분은 반짝거리는 반구형 지붕 모양이고 크림색 물체였는데 전구를 반으로 갈라놓은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은 넓은 원형이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흔히 영화에서 보는 비행 접시와 아주 흡사한 모양이었습니다. 은색이었는데 금속으로 만든 물체같이 보였다. 이 물체는 그런데 비행기라면 갖춰야 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날개도 없었고 동력장치도 없었고 그리고 가스를 이 공기를 내려 바깥으로 보내는 배기구도 없었고 창문도 없었고 안테나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UFO구나 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기름이 떨어져서 귀환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이더 관측병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물체가 보이느냐 하니까 해당 물체는 눈으로 보인다. 그런데 공중에 멈춰 있는데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합니다.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는다. 무슨 스텔스 기능을 가지고 있었다는 이야기인지는 모르지만 레이더에는 잡히지 않았는데 육상기지에서는 보인다는 보고를 받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와서 그 부대원들을 모아놓고 쭉 이렇게 자기가 본 상황을 브리핑을 했다는 겁니다. 그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가 매우 특이한 사례라고 생각한다. 내가 아는 한 UFO를 쏘아서 맞춘 전투 조종사는 지금까지 나밖에 없다.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식은땀이 난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07년 미국 워싱턴에서 UFO 관련 국제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이때 1976년 이란 테헤란 근방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조종사를 만났다는 겁니다. 이 사람도 UFO를 추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는 UFO를 향해서 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이란 조종사도 비슷한 상황에서 일종의 공중전을 벌였는데 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페루 조종사는 쏘았는데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거죠. 아무 효과가 없었다. 이란 조종사의 체험담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란 조종사, 페루 조종사.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한국의 목격자가 있습니다. 1980년 3월 31일 팀 스피리트 훈련을 하는 도중에서 이 동해상 강원도 경북 그 접경지대 동해상을 동해상으로 출격한 2대의 한국 공군 팬텀이 UFO를 추적을 합니다. 팬텀은 2사람이 탑니다. 그러니까 4사람의 조종사가 본 거죠.
이 물체를 추적을 해가지고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하면 포항상공까지 내려옵니다. 고도는 한 3만 피트. 그래서 두 사람이 탄 팬텀 한 대는 그 괴물체의 위로 올라가고 나머지 한 대는 괴물체와 같은 고도에서 쭉 돌면서 관찰을 해보니까 역시 원반형이고 아주 화려한 섬광이 아래 위로 뿜어져 있었다. 그리고 이 기동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랐다. 그리고 방향을 바꾸는 각도가 관성의 법칙에도 맞지 않고 해서 이건 누가 봐도 인간이 만든 비행물체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다. 그 중에 한 분은 자신은 외계에서 온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더구나 3만 피트에서 정지된 상태였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3만 피트에서 정지할 수 있는 비행기는 없습니다. 지금도. 그때도 레이더에 잡히지 않았다.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란, 한국 공군, 그리고 페루 세 나라의 전투 조종사가 본 게 거의 비슷합니다. 이러니까 이 UFO 연구가 요사이는 조종사들의 목격담 중심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조종사들은 프로페셔널을 하니까 관측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고 이 세 경우에는 한쪽은 기관포로 쏘았고 한국 공군과 이란 공군은 이게 쏠까 말까 하다가 쏘지 않았어요. 그 정도로 수백 메타까지 거의 100m까지 접근해서 바로 앞에서 봤다. 그것도 휙 하고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한국 조종사는 한 30분 동안, 이란 이 페루 조종사도 한 20분 동안 근접해서 보았다. 그럼 이걸 부정할 수 있느냐? 이걸 과연 부정할 수 있느냐? 부정하려는 논리는 간단합니다. 외계인이 지구에 올 수가 없다. 가장 가까운 외계도 4.5광년이 떨어져 있는 항성이 있을 뿐이다. 태양계를 빼면은 빛의 속도로 4년 걸리는 거리에서 과연 올 수 있느냐, 이렇게 부정을 하지만은 실제로 UFO를 본 사람, 육안으로 보고 UFO와 직접 일종의 이 교신 비슷한 걸 한 사람들은 그 존재를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론상으로는 지금 현재 우리가 알려진 천문학적 지식과 물리학적 설명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는데, 실체는 부정할 수 없다. 실제는 있다. 이렇게 생생한 기록을 헛것 보았다고 할 수 있느냐? 헛것도 한 사람이 보는 거지. 어떤 경우는 수십 명이 보고 또 조종사 4사람이 똑같이 봤다면 거의 헛것 본 건 아니죠. 그래서 UFO에 대한 연구는 이제는 이게 외계에서 왔느냐 말았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기 전에 UFO 현상을 이제는 과학적으로 반드시 규명을 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지금 지구 전체가 지금 위협을 받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심각성을 따지는 단계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계속 이걸 보도를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